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투자하고 실수요, 투자가 뭐고 실수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투자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실수요는 실제로 내가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요하고 이제 투자는 좀 개념이 다르다. 투자는 낮은 시점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면 좋은 거고요. 실수요는 따져볼 게 많습니다. 내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맹지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될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개발이 된 땅을 사게 되면 비싼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황금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즉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토지를 말하는 건데요. 토지 자산의 완전 가치를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 우리가 그 토지를 투자를 해서 이게 현금화가 언제 되는지 그 필요한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런 모양일 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런 모양일 때 투자를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개발 계획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렇게 5만 원권이 이렇게 다발로 쌓여 있는데, 요렇게 돈이 되는 시간이 짧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했던 곳하고 몇 군데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 평택 화양지구, 지금 4월 15일자 기사인데요. 평택 화양지구는 개발이 순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작년에 기공식 이후에 연말에 이제 대림건설하고 이제 기반 시설 공사 계약을 완료를 했고, 오늘 5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조감도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 화양지구, 이제 평택항의 배후도시거든요.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제 부지 조성을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경을 이식을 하고 지상물을 철거를 하고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문화재 발굴 사업 등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가봤었는데, 막 산을 문화재 발굴을 하느라고 나무를 많이 베놨고 뭐 땅을 파고 막 그게 한 1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5월 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제 평택항에서 볼 것은 여기 화양신도시가 이제 279만 1195제곱미터, 약 84만 4천 평인데요. 가구 수로는 2만 가구인데 인구는 5만 4천 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좀 크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도시들 개발할 때는 LH나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 화양 신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10월 달에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서 12월에 대림건설과 공사 계획을 완료를 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청이 평택시 안중 출자소로 위에 이제 짰게 돼 있는데, 서구청으로 승격이 돼서 이제 서평택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이제 700억짜리 청사가 만들어져요. 이게 화양지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 22,77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한 7,000평 정도 되는 대형 종합병원도 들어서고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8개의 학교, 그리고 다수의 이제 공공시설도 이제 건립할 계획이라서 서평택은 물론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4km, 5km 반경 안에요. 중심 거점인 아산국가산단, 원정지구하고 포승지구, 포승 이 일반 산업단지, 경기전제 자유구역, 포승 BIX 현덕지구 등이 인접해 있어서 물류기능 중심 배후단지 역할을 가능하게 하면서 2km 내에 위치한 안중생활권을 통해서 기존 시가지의 다수의 편의를 이용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산단들이 일하는 일자리의 사람들이 이제 안중생활권에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택항은 이제 그 교통 호재도 이제 되게 그 미래 가치를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택시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서해안, 평택 제천 간 그리고 평택 화성 간 고속도로 및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국도, 그리고 이제 경부선과 국철 1호선 등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잘 갖추고 있고, 2016년도 말에 이제 SRT가 이제 지지역에서 연결을 해서 서울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 많이 들어보셨죠? 89.2km 구간입니다. 상당히 긴 구간인데 2022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역세권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고,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이 되면 핵심 업무 타용 그 여의도까지 이제 40분 가량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삼성의 고속산단, LG, 지제 쪽에 이제 현대모비스, 정제자동차 등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수십 조의 이제 규모로 투자를 계획도 하고 있어서 그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평택 그 화양지구 개발조합장이 얘기를 한 게, 평택강 화양 신도시를 명실상부하게 남부권, 수도권의 남부권, 서평택, 평택으로 치면 평택의 대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과 합심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면 그 우리가 2023년도에 이제 그 화양지구가 이제 완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까지 종합병원하고 서구청에 들어옵니다. 2025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지금 그 서해안 복선전철도 2022년도 안중역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여의도까지 가려면 신안선선이 이제 2024년도 완공이기 때문에 신안선선에서 환승을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2025년도 정도 되면은 땅 가격이 많이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황금성, 이 정도가 이제 5년 정도가 오면은 황금성이 더 빠른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액도 평당 157만 원이고, 그래서 2025년도에 팔 사람은 팔고 나가도 되는 거고요. 화양지구가 이제 다 찾으면은 이제 시가와 예정 용지로 잡혀 있는 우리 땅이 땅 쪽으로 이제 확장해서 개발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서 더 기다리면 뭐 1년, 2년 더 기다릴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2025년도는 돼야지 땅 가격이 많이 상승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땅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광명 그 테크노밸리 그 사업이 지금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내달 그 3일 일반 단지가 첫 삽을 뜬답니다. 이거 오늘자 기사예요. 오늘자. 여러분이 딱 보시다시피 5월 24일 오늘자 기사인데요. 일반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착공이 들어가네요. 6월 3일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이게 호반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 산업단지의 이제 공사비는 약 616억. 그래서 2025년도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2024년에서 1년이 좀 늘어난 거죠.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권 서남부 대표적 융복합 첨단 산업단지인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내달 초 첫 삽을 뜬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시점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그 24일 그 오늘 한국 LH 공사에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내 일반 산업단지가 내달 3일 가장 먼저 착공에 도입을 합니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의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능곡동 일대 244만 9천 제곱미터인데요. 이게 74만 평 정도 되고, 그 규모로서는 그 융복합 천합단지로 일반 산업단지, 유통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총 4개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반 산업단지는 4곳인데요. 가장 큰 규모가 97만 4,792제곱미터. 이 면적은 30만 평 정도 규모인데요. LH가 7,89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규모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이제 공공주택을 분담금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다가
난개발 때문에 이제 그동안 11년 동안 개발을 못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이 이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 LH가 이제 일반 산단 입찰 공고 이후에 시공업체 적격 심사에서 20일 호방건설 외 3개사, 한양, 금강산업,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이 됐고, 도급공사비가 616억 원이고, 착공 기간은 48개월. 그 입찰에는 대표사 기준으로 해서 한 27개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네, 그리고 LH가 이제 2,567억 원을 들여서 29만 7천 제곱미터의 유통산단. 그러면 이게 평수로 한 9만 평 정도 되는 거고요. 이곳에는 생활용품하고 화훼 500여 개의 도소매 유통업체가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26일 날, 내일 모레 시공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는 경기주택공사가 GH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LH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4,536억 원이 들어가는데, 49만 4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그평수로 치면은 한 15만 평 정도. 이곳은 이렇게 제조업을 고도하기 위한 지식 기반, 서비스 기반 첨단 제조업, 기계,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R&D 센터인데 이게 광명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광명 쪽에 이제 공공택지지구가 이제 처음에는 25만 3천 제곱미터였다가 이게 7만 7천 평이었던 게 68만 3천 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20만 평으로. 그래서 이제 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주거단지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도 12월.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를 보면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이제 완공 입주라고 했는데, 이제 보상하고 이런 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거단지까지 생기려면 2026년 12월까지 이제 예정인데, 특별관리지역은 내년에 이제 특별관리지역은 지구 단위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땅들은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된 특별관리지역은 조금 1, 2년 더 늦어지겠지만 보상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왜냐면 특별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져서 신안산선 노선도 지나가는 것도 2024년도 완공이기 때문에 딱딱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딱딱 맞춰서 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돼서 광명 테크노밸리 사업은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순차적으로 개장을 하고, 주거단지가 이제 2026년도에 이제 12월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리는데, 뭐 그때 뭐 땅을 팔아도 되는데, 좀 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된다.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올라간 시점을 얘기를 하라면 2026년도에는 땅 가격이 만약에 상승이 돼 있을 것이다. 이거는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른 거예요. 특별관리지역을 빠진 사람들 얘기고, 특별관리지역은 2024년도 그 안에 지정물 조사하고 주민 공람까지 다 해가지고 보상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보상 규모가 좀 클 것이다. 그리고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면적은 줄어든 대신 또 이제 인구수도 이제 옛날에 분당금 신도시가 9만 4천 명이었는데 이제 명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2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근데 보상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낮은 보상가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황금성이 되는 시간은 2026년도가 맞는 거고요. 더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있을수록 여기도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양 스마트 행복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이제 뉴딜 정책으로 이제 경제 안전
그 사람,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AI, 인공지능,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사물 인터넷, 5G 기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안전하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민과 편의를 도모하는 디지털 스마트 도시로 완성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 뉴스도 지금 보시면 5월 6일자 요번 달 초 정도 나온 기사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박달동에 위치한 군부대 탄약 시설을 이전 및 지화를 통해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는 첨단 산업하고 자연환경 상업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안양의 신흥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고 이곳의 청년층을 위한 그 별도 공간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안양시에서는 지금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내용은 이제 탄약대대 이전한 내용은 뭐 거의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박달 스마트 조성 사업에는 미래의 거점 도시,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박달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310만 제곱미터면 평수로는 94만 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광명시 테크노밸리 부지보다도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94만 평 부지에 여의도보다도 한 14만 평이 더 크네요. 엄청난 안양시에서는 거기밖에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이고 94만 평 부지에 첨단 산업과 상업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을 하고 박달 스마트 시티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선, 월판선, 인천 2호선이 안양 연장 등을 계속 안양에서는 연결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 지역이 이게 균형 잡힌 교통도시, 교통이 좋아야지 일자리도 이런 게 더 되게 좀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이걸 정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금성을 얘기를 하자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끝나면 시작하는 게 박달 스마트밸리입니다. 그럼 박달 스마트밸리가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2026년도까지 집 짓는 게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박달 테크노밸리는 2024년이나 5년 정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신 분들, 여기가 이제 일직동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의 경계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은 길지만 여기서 황금성을 얘기하자면 저는 좀 짧게는 8년 아니면은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하고 탄약대대를 이전을 하는데 탄약대대가 1탄약, 2탄약, 3탄약이 있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전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22년도가 되면 탄약대대 이전이 확정이 돼서 이제 이전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땅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8년, 10년을 안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땅을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땅을 파시면 되는데 돈이 급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땅들은 우리가 이제 나오기만 하면 다 그냥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이제 그린벨트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간 곳이 이곳인데 그린벨트가 위가 풀리기 때문에 밑에가 자연적으로 풀려서 땅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지역이다. 근데 시간은 우리가 황금성은 우리가 현금화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8년에서 10년인데 그 안에도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2022년도부터. 근데 내가 돈이 급하다 그러면 나중에 돈이 급한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일찍 팔고 나가면 그만큼 버는 거고, 있으면 있을수록 테크노밸리 사업이 이제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 올라가면 그때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제 그분은 20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20년 지나가지고 그렇게 빚을 봤으니까 이제 근데 그때는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이제 그 계획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주시 지금 이거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이게 이제 은남산업단지가 이제 생겨요. 은남산업단지가 이제 30만 평으로 생기는데 경기주택공사하고 양주시가 50%의 지분을 갖고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양주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국내 기업 유치 활동과 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을 담당을 하는데요. GH는 개발 및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지 설계를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보상까지 하는 그래서 용지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이제 3,503억 원이 투입이 되는 은남산업단지는 2023년도 제가 제2순환고속도로가 2023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했죠. 고양하고 파주하고 양주가 제일 먼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국지 39호선 그리고 또 확장공사 이것도 물류도로이기 때문에 우수한 입지 환경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분양이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중첩된 규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첩 규제로 인해서 경기 북부 발전을 그동안 이제 소외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남산업단지는 후방, 양주 테크노밸리는 전방. 여기는 양주 테크노밸리는 첨단화된 일자리. 은남산업단지는 어떤 전자상거래 메카.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은남산업단지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 들어가서 2024년도 12월에 준공입니다. 광적 IC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황금성이 언제가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삼승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삼승 효과는 우리가 확정 단계가 3배 올라가고 착공되면 3배 올라가고 완공이 되면 3배가 올라가서 총 9배가 올라간다는 토지의 이제 삼승의 법칙인데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완공되는 시점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겠죠. 2024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도까지 기다리면 땅가격이 만약에 집가가 상승이 돼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집가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된 게 지구 지정된 대지가 400에서 500인데 그거 받고 나간 사람들은 그냥 나간 거고 거기에 아파트가 실제로 들어오고 내 땅이 일종 주거 지역에서 이제 근생 내지는 상업지가 되면 이제 로또를 받는 거고요. 주거지로만 받아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건데 여기는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2024년도에 완공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주거단지도 생겨날 것이고 사전청약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2025년도가 되면 여기는 황금성이 좀 많이 되는 시점이 2025년도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곳 중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바로 양주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산업단지가 생기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임이 들어가서 이제 이제 도시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는 땅 가격은 상승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빠져나오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가지고 있으면 아까 20년 엊그저께 말씀드린 그런 돈이 되려면 시간을 계속 오래 두면 평수 대비 가지고 그렇게 크게 몇백억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투자한 곳에서 9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땅이라면 이거는 이제 2025년도가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연도만큼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땅 가격도 더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2025년도가 되면
어떤 점에 딱 찍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딱 착공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부지 조성을 하면서 지구 단위가 떨어진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개발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북부 테크노밸리가 딱 만들어지고 그냥 그 주거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곳 중에서 황금성이 제일 빠른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는 땅은 저 일직동이지만 여기 그리고 이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띄워놨는데 여기 양주는 이제 제가 말씀을 하도 많이 드려서 이만큼 역세권 개발되고 여기 지구단이 떨어졌지 이쪽에도 지구단이 떨어졌지 여기 산이 좋아 보일 것 같지만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전기 시설하는 44평 정도가 그런 규모로 엄청난 전력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테크노밸리하고 양주 역세권 개발에 배후도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꼭 이 땅이 필요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화양지구인데 화양지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다 찾아야지 이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땅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땅들은 일찍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가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쪽 땅을 갖고 계신 분하고 이쪽 땅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가 다 찾아야지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 북선 전철에서는 안중역하고 화양지구는 2-3km 내에 떨어져 있는데 신안선선하고 만나야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도 그래서 여기는 2025년도가 이제 투자 매도 타이밍인데 여기서 이제 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여기가 시가화가 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현금화할 수 있는 그 기간 중에서 우리가 착공이 들어서 완공이 돼서 여기 이제 도시가 팽창을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광명시 땅인데요. 여기 전답들은 거의 다 수용 지역이에요. 수용 지역. 특별관리 지역인데 지금 전체 수용은 안 될 것 같고요. 앞에는 공공 주도한 개발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원광명지구도 마찬가지고 공공이 되게 축소가 돼서 들어오는 그런 개발이 될 것 같고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광명시에서는 지금 여기를 지금 단장 4급 이상 공무원을 단장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026년도까지 다 주거지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특별관리지역 보상받는 분들은 일찍 받으시는 거고 여기에 해당 안 되고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좀 더 갖고 계시면 2026년도 정도 되면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그때 되면 좀 매도 타이밍이 그때다. 더 갖고 있으면 더 돈이 된다. 그리고 여기 일직동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쪽 경계 부근으로 해서 되게 땅이 되게 작죠. 그래서 요 밑에밖에 개발을 못 해요. 여기 문화재라서 여기는 좀 안 건드릴 거고 서덕터널 밑쪽으로 여기가 개발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위쪽이 풀리기 때문에 이 위쪽이 그린벨트가 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도 그린벨트를 자연적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상업 기능이 들어가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여기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긴 대신에 임팩트는 크다. 그런 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였다시피 그리고 반대로 안양시를 쳐봤어요. 안양시가 94만 평 짓는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요 땅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광명보다 더 큰 테크노밸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광명은 R&D 센터가 좀 적고 유통하고 일반 산단 이런 위주로 이제 개발이 되면
여기는 첨단 산업과 관련된 4차 산업 그 테크노밸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두 개 생기는 그 가까운 경계가 이제 도시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안양이 되게 작잖아요. 지금 베드타운이었던 게 지금 이 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는 세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게 자족 기능이 커지는 도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덩달아서 양쪽이 더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거단지를 짓는 이유는요, 광명 KTX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인덕원역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GTX 신호선 행정역을 다해서 신호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하고 올판선도 이쪽으로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 더 이제 안양도 좋아지는 게 되고, 근데 이제 정말 폭발력이 큰 거는 여기 이제 광명시의 일직동 이 밑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 밑에 땅밖에 없거든요. 이 밑에 땅들은 기간이 긴 대신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환풍구가 생기는 자리라고 지금 여기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지식산업센터, GIDC도 이제 지금 지도에서 보는 모습하고 다릅니다. 여기 중대병원도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요. 내년 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병원전까지 다 지어졌고, 그래서 지금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이 있고 코스트코 바로 앞에 이제 여기가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환풍구 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 이제 개발이 그 광명 그 M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제 중대병원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합병원하고 한류와 연관된,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관광상품이 광명동굴 17만 평하고 연결을 해서 국립소방박물관과 스피드돔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관광 코스를 만들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이고, 먼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광명 신테크노밸리 조감도를 보면 도로가 이쪽으로 몇 개가 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여기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8차선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여기를 광명로하고 그 이쪽에서도 서도통로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나오면서 넓어지는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력은 광명의 일직동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주시 땅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볼수록 제가 이제 그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개발되는 도시가 되고요. 이게 왜 더 그러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밑으로 360번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8차선이 확장이 되면 지금 여기 동두천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내려오고, 포천은 2028년도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타임을 잡자면, 굳이 잡자면 2025년도가 이제 매도 타이밍인데, 그럼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그 돈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내 땅을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그 연도에 땅을 그 매도를 하는 게 매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황금성이 되는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하는 땅들 보면 다 황금성이 되게 짧아요. 그 20년을 기다릴 만큼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다 확정이 됐고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를 대충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시기에서 조금 더 갖고 있는다면 양도소득세도 조금 더 감면이 되고, 굳이 내가 저기를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돈을 뭐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회전을 시켜야겠다라고 하신다면 팔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이런 땅들은 나오면 금방 나갑니다. 왜? 찾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린 땅들이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좋은 땅들이고,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는 뭐 리스크가 없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미 지구 단위도 다 떨어졌고, 그리고
그 뭐 지구 지정된 안에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0평을 사면 100평당 온전히 그 환지 방식으로 이제 취락 규칙으로 할 때 주거지나 사업지로 돌려받기 때문에 간보율이 없는 대지는 저도 이제 하기가 힘든 땅이에요. 대부분의 대지를 똑같은 대지를 산다고 하면 지구 단위가 안 떨어진 대지는 간보가 됩니다. 20에서 30% 정도 평수가 이제 뺏기는 거예요. 100평에서. 그렇게 친다고 하면 이 땅이 지금 저평가돼 있을 때 매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도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1억 정도 투자해서 한 6억 정도가 되는 땅이 된다면 최하로 잡아서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변화됐던 모습들은 앞으로도 제가 기록을 계속 할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올 때, 그리고 오늘 뭐 광명시청 테크노밸리는 오늘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토지나 뭐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한테 그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보상 관련해서 이제 그 황금성이 이해가 지금도 안 가신다 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투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인데 화이팅 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그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